지금 영상 촬영하는 게 10월달인데 마침 지금 시즌이 딱 호박고구마 수확하는 시즌이라고 해요. 호박고구마. 자, 호박고구마 하나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구마를 당뇨 환자들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당뇨에 안 좋으니까 조금만 먹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당뇨와 고구마에 관련된 모든 전 세계 논문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확실한 것만 정리해서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사 닥팅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구마의 크기를 대충 짐작을 해야 되는데, 요게 요구르트 크기고 캔커피 하나가 요 정도 크기면은 비교해보면 요 정도가 지금 150g 크기거든요. 보통 요거 하나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되는지 오늘 딱 정답 알려드릴게요. 고구마가 당뇨 환자한테 좋은지 알려면 영양 성분을 먼저 봐야겠죠. 고구마의 영원한 라이벌 감자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50g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150g, 감자 150g 요거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당류를 제외한 탄수화물, 즉 고구마나 감자나 복합 탄수화물의 양은 차이가 없는데, 단순 당류가 감자는 1.2g 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고구마는 6.3g, 감자에 비해서 5배나 높죠. 고구마 150g 하나만 먹으면 하루 당류 섭취량의 13%를 섭취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고구마가 달잖아요. 당류가 많을 것 같은데 딱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식이섬유도 조금 더 많긴 한데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당류다, 고구마가 당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뇨 환자들이 고구마를 당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예 고구마를 전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콩팥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서 칼륨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주의하라고 들은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혈액투석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고구마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정말 되도록이면 드시면 안 되고, 특히 말린 고구마가 더 위험해요. 이게 이제 마르면서 이제 단위 그램당 칼륨의 농도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고구마 어떤 특정 성분을 가루로 낸 걸 파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브라질에서 건너온 백색 고구마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 고구마처럼 달달한 게 아닙니다. 간식으로 먹는 건 아니고 요거를 이제 차로 마실 수 있게 분말로 이렇게 일본에서 파는데, 요 카이아포 성분이 당뇨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논문으로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요 카이아포 제제를 4g을 매일 3에서 5개월 정도 먹였을 때 122명을 실험해 보니까 당화혈색소가 0.3이 떨어졌다, 요런 메타 분석이 있었는데, 이게 연구가 너무 작고 그냥 편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당뇨에 이 백색 고구마든 어쨌든 고구마를 사용한다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볍게 몸풀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당뇨 환자 고구마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고구마를 삶을 수도 있고 찐고구마, 구울 수도 있잖아요, 군고구마. 그 다음에 또 고구마를 튀길 수도 있어요. 고구마 튀김도 많이 해서 먹죠. 이런 방법들이 인터넷에 보면 삶은 고구마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온 배경에 근거가 되는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자메이카 논문인데, 요게 이제 조리법에 따라서 찐고구마, 고구마 튀김, 그 다음에 군고구마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요게 로스티드가 있고 베이크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화로 구운 건지 오븐에 구운 건지 해서 비교해보니까 찐고구마가 훨씬 혈당이 적게 올라가고, 고구마 튀김이 중간이고, 군고구마는 요 두 개 상관없이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찐고구마 제일 낫다. 자, 고구마 10개 품종을 전부 4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다 먹여본 거예요. 그랬을 때 당지수가 찐고구마는 한 4, 50 정도고, 고구마 튀김은 한 6, 70 정도고, 군고구마는 이렇게 굽든 저렇게 굽든 한 8, 90 정도 나온다. 그래서 찐고구마가 거의 군고구마의 절반밖에 당이 안 오른다. 그래서 찐고구마로 먹자, 이런 논문이에요. 근데 이제 고구마 10종류를 이렇게 4가지 조리를 해서 고작 10명한테 이걸 다 먹인 거거든요. 그리고 혈당을 비교해 본 건데, 그래서 이제 찌게 되면 전분이 녹아서 흘렀다가 식는 과정에서 딱딱해지면서 이게 저항전분이 된다. 그래서 찐고구마는 안전하다, 이런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은 논문이 우리나라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논문은 결과가 달라요. 자, 국내 논문에 보면 군고구마 제일 높고 당지수도 거의 같고요. 찐고구마가 그 다음이긴 한데 4, 50이 아니라 70이 나왔고, 여기서는 또 고구마 튀김이 또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찐고구마 삶은 거죠. 요게 당지수가 71인데 개중에 안전하다고 하는 조리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지어 쌀밥보다 높아요. 삶아서 안전하다고 하는 게 쌀밥보다 같은 탄수화물 양에서는 혈당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논문을 보면 찐고구마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부화 지수는 20 이하가 먹을 만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15가 나왔는데 이게 1회 분량을 70g으로 잡은 거예요. 70g이 지금 요만큼이거든요. 자, 고구마를 이만큼만 먹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낫다는 찐고구마를 이 정도만 먹어야지 당부화 지수가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찐고구마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거. 자, 하지만 군고구마는 더 심합니다. 군고구마는 당지수가 91, 거의 뭐 포도당에 육박하고 당부화 지수도 요만큼 먹었을 때 20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만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또 고구마 튀김이 굉장히 안전하게 나왔고 당지수가 60 정도, 뭐 60도 낮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당부화 지수가 12면 상당히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요만큼 먹었을 때 1회 분량을 45g으로 잡았을 때 당부화 지수가 10이라서 괜찮다,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고구마 튀김을 이만큼만 먹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 먹었을 때는 괜찮다고 요 논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면도 뭐 고구마 요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면이 이제 당지수가 요 정도, 1회 분량으로 요 정도, 요만큼 뭐 잡채 뭐 한두 젓가락 되겠네요. 요 정도 먹었을 때 당부화 지수가 11 정도라서 괜찮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부화 지수는 한 번 먹었을 때 20 이내로 오르는 거는 비교적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부화 지수 20 이하인 걸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논문에서 안전하게 나온 고구마 튀김을 그러면 권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좀 무리라고 봐요. 일단 당부화 지수가 그냥 개개인의 사람에게 실험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먹었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먹어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 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부화 지수가 정말로 높지 않더라도 이제 기름이 많고 칼로리가 또 높기 때문에 내 몸에 실험했을 때 삶은 고구마보다 고구마 튀김이 적게 올라간다면 뭐 45g 이내에서 고구마 튀김을 정말 가끔 먹어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고구마 튀김은 안전하니까 적극적으로 드세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그 안전하다고 하는 찐고구마조차 쌀밥보다 당지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구마는 먹더라도 70g은 넘기지 말자, 요게 오늘 결론입니다. 즉, 그래서 군고구마는 뭐 큐브로 나눠서 뭐 두세 조각 정도 드시거나 그냥 안 드시는 게 답이고요. 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면 찐고구마나 고구마 튀김을 한 요거에서 요거 사이 정도, 그러니까 요구르트 하나 정도 되는 양을 찐고구마나 고구마 튀김으로 먹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요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